자, 오늘 5월 어린이날인데 어제 우수반 단타 첫 종목인데 F할탱이 나왔죠. F할탱 세 종목이 나오는데 이거 시원하게 올랐죠. 29.9% 상한가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DMI, 그 다음에 ADX, 그 다음에 CCI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저렇게 올라가는구나, 수치는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한번 보는 게 좋겠죠. 자, DMI 보시면서 이 수치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뒤에 가면 나올 겁니다. 자, 세 번째 시간 DMI 시간입니다. 평균 방향 지수. 자, 디렉셔널 무브먼트 인덱스. 이 평균 방향 지수라 되어 있는데 방향 이동 지수입니다. 평균 방향 지수는 ADX죠. 평균 방향 지수죠. 그 다음에 DMI는 다시 정정을 하는데 방향 이동 지수입니다. 디렉셔널 무브먼트 인덱스. 자, 지표는 DI 플러스와 DI 마이너스에서 지표가 있고 기본값은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알면은 조금 유식해 보이니까 웰레스 와일더에 의해서 개발된 지표고 주식시장의 추세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론의 이제 기본적인 뼈대라고 해드릴게요. 뼈대. 자, 뼈대는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로 이제 나뉘는데 상승 추세 때는 고가와 전일 고가고요. 하락 때는 저가와 전일 저가의 높낮이입니다. 고가는 전일 고가보다 높으면 되고 저가는 전일 저가보다 낮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락이라고, 고가가 어제보다 높으면 상승 추세라고 그러죠. 자, 추세는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 근데 ADX는 DMI를 이동 평균한 것이죠. DX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좀 어려운데 하다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ADX는 DX를 이동 평균한 것, DMI를 이동 평균한 것이다. ADX는 추세의 강도를 나타내고 DMI는 추세의 방향을 파악하는 데 용이합니다. 그래서 함께 사용하는 게 좋겠죠. 자, 산식은 플러스 DM 여기 있죠. DI 플러스라고 하는데 DI 플러스는 당일 고가에서 전일 고가를 뺀 겁니다. 당일 고가에서 전일 고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DM은 당일 저가죠. 마이너스니까 저가라고 보고 전일 저가를 뺀 겁니다. 요거 두 개 가지고도 계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TR은 True Range, 실제 변동폭이라고 합니다. 실제 변동폭. True Range, 실제 변동폭입니다. 적어 놓을게요. 자, 실제 변동폭이고 구하는 식은 최고가, 여기 안에서 최고가를 뽑아 달라는 거죠. 당일 고가에서 당일 저가를 뺍니다. 그래서 이 값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당일 고가에서 전일 종가를 뺍니다. 당일 저가에서 전일 종가를 뺍니다. 그 다음에 요 절대값을 구하는 거죠. 저가에서 고가를 빼니까 이건 절대값이 필요 없다. 고가에서 저가를 빼니까 절대값이 필요 없겠죠. 고가에서 저가 빼면은 무조건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BS가 안 들어갑니다. ABS가 여기 밑에 나오는데 여기 ABS라고 나오죠. 이게 절대값입니다. 이 절대값은 여기서 요렇게 이동한 가격만 10자리가 만약 이동했다면 10개라고 표현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가 10개로 움직여도 10개라고 표현을 하죠. 그것을 절대값이랍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념이 없죠. 이동한 개수만큼 숫자가 올라간다. 그 절대값이죠. 자, 그래서 True Range, 실제 변동폭인데 이 실제 변동폭은 이 세 가지의 계산한 것 중에 그 절대값이 가장 큰 것, 그 맥스라죠. 최대치 값을 TR이라고 합니다. TR. 이거 이해되시죠? 자, DM이고 또 DI인데 막 헷갈린다, 그죠? 자, 요거는 단순하게 당일 고가에서 전일 고가를 뺀 거고, DI는 DM의 당일 고가와 전일 고가에 뺀 것을 N이 뭐냐면은 기간이죠. 요거는 단순히 하루를 계산한 것이고, 이것은 이동 평균을 한 거죠. 이동 평균이 뭡니까? 자, 가령 점을 찍어 볼게요. 요렇게 있는데 플러스 고가와 저가, 당일 고가와 전일 고가의 차이를 이제 계산을 하면은 오늘 한 이 정도 찍힐 거예요. 그죠? 이 고가에서 여기 고가를 뺐으니까, 그죠? 요만큼 빠지니까 여기서 요만큼밖에 안 빠지겠죠. 근데 여기서 여기 빼면은 요만큼밖에 안 될 거예요. 요만큼밖에 안 되고, 요 점 DM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DM을 쭉쭉쭉 만들어 왔어요. 그러면 그 DM을 이동 평균한다라는 게 뭐냐면은 이만큼 10일 14일이죠. 14일. 그러니까 14일로 할게요. 기준 14일이니까. 기준 여기 14일이죠. 자, 14일로 했을 때 이 14일의 만큼 더해서 나누기 14를 한 겁니다. 그게 이동 평균을 하죠. 그럼 이날에는 이만큼의 14일 동안 더해서 나눈 건데 플러스 DM을, 근데 요 전날 가면 또 어떻게 돼요? 요걸 한 칸 땡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와 여기였던 계산이 이제 여기와 여기로 바뀐 거죠. 한 칸씩 뒤로 물러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것을 이동 평균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좀 편하니까. 자, 그 다음에 TR, N, 이것도 기간이죠.
TR을 이동 평균한 거죠. 플러스 DI라는 것이 플러스 DM 이동 평균한 것을 TR 이동 평균한 것과 나누었을 때 DI 플러스 값을 나타낸다.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죠. 요 DM 마이너스에서 TR 이 맥스 TR 기간 TR 이동 평균한 것을 구한다. 이해가시죠? 그냥 이거는 실제 변동폭이고 얘는 전일 저가하고 당일 고가를 뺀 것의 이동 평균. 이거는 전일 고가와 당일 고가에 뺀 것의 이동 평균. 이해가시죠? DI와 DM의 차이를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만 딱 넘어가면은 여기부터 처음에 하면 이게 저도 헷갈렸는데 저도 조금 전까지 헷갈렸어요. 읽다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난 내만 이해되지 않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깨달았습니다. 한 10번 봤어요. 자, DX라는 것은 DI의 차이 나누기 DI 합계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추가로 넣어놓은 겁니다. 그 합계에서 100을 곱한 거죠. DX라고, 요 ADX라고도 하죠. ADX는 뭡니까? 이 DX의 이동 평균한 것을 ADX라죠. 이 에버리지니까 이 에버리지 평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DX는 그냥 단순하게 그 자리에 두세 강도를 나타낸다. 그러면 ADX는 이 11만큼, 14일만큼의 ADX를 뽑아가지고 14일만큼 ADX를 뽑아서 더해서 나누기 14. 그 다음에 또 그들 전날 거면 또 14. 이렇게 이동 평균을 한 것입니다. 자, DI의 차이는 플러스 DI 빼기 마이너스 DI고 DI의 합계는 플러스 DI 플러스 마이너스 DI입니다. 요거는 똑같죠. 그 다음에 더하고 차이의 값입니다. 자, 플러스 DM 당일 고가 H 마이너스 H 가로 1이죠. 당일 고가는 그냥 H고 전일 고가는 H 가로 1이죠. 일봉전이니까 그거의 절대값이라고. 마이너스 DM은 로우 L 마이너스 L 가로 1. 이게 L이죠. 저가 당일 저가. 전일 저가는 뭐죠? L의 가로 1이죠. 일봉전이니까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자, CL은 당일 종가 빼기 전일 종가입니다. 종가에서 종가를 빼는 거죠. 그래서 C에서 C 가로 1을 빼는 겁니다. 일봉전이니까. 이해가시죠? 점점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죠? 저도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막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자, TR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루 레인저 실제 변동폭이고 맥스 ABS 당일 고가에서 전일 당일 저가는 어차피 그게 필요 없죠. ABS가 필요 없는데 그냥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여기 가로 필요 없이 ABS를 여기에 넣어가지고 두 개를 가로쳐서 ABS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식이 되겠죠. 이렇게 최고치를 뽑는데 어떤 최고치? 고가와 저가, 고가와 전일 종가, 저가와 전일 종가를 뺀 값 중 이 세 개의 값들 중에 절대치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그 숫자가 가장 큰 것을 뽑아주세요 라는 것이죠. 그게 TR이라 합니다. 요 설명이죠. 요 값을 나타내니까 또 재밌어지죠. 이게 어렵게 보였는데 이제 조금씩 쉬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가 절대값, 고가에서 저가 빼고 고가에서 종가 빼고 전일 종가 빼고 저가에서 전일 종가 뺐을 때 여기서 세 놈 중에 가장 큰 놈 뽑아주세요. 그겁니다. 자, TR도 ADX와 마찬가지로 뭐죠? 절대값 기준인데 주가의 방향과는 전혀 무관하다. 주가가 TR이 높아진다, 주가 높아지고 TR이 낮아진다, 주가 낮아지는 거 아닙니다. 얘는 그냥 힘만 나타내는 겁니다. 힘만. 올라가도 세게 올라가거나 내려가도 세게 내려가면은 TR 수치가 증폭을 하는 거죠. 변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움직임의 크기를 갖다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힘의 세기를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TR이 ADX와 성격이 동일하죠. 자, 플러스 DMN, N 요 작은 거는 기간이죠. DM의 N일, 14일 이동 평균을 한 것이다. 마이너스 DM도 DM의 14일 이동 평균을 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TRN은 뭐죠? 실제 변동폭의 이동 평균이죠. DM이나 DI나 뭐 좀 헷갈리는데 똑같은 의미입니다. DMN의 값이 결국은 플러스 DI에 속해 있는 거죠. 물론 플러스 DI는 이제 얘가 들어간 거죠. 실제 변동폭이 또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요것들은 여기 위에 나오는 것들을 설명을 좀 해놓은 겁니다. 이거 보시면은 천천히 보시면 돼요. 빨리 보시면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해했는데 여러분들은 다 이해가 하실 겁니다. 자, ADX는 한 번 더 짚어보는데 구성은 Average Directional Index, 평균 방향 지수죠. DMI는 방향 이동 지수고요. 자, ADX는 DX의 이동 평균한 거다. DX. 그러니까 이 얘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들과 더해가지고 얘를 만들고 또 얘를 갖다가 또 어떻게 해서 이동
이동평균하면 또 이놈이 나오고, 그럼 dx를 이동평균한 게 바로 ADX라는 거죠. 자, ADX가 상승하면 추세가 상승하고, ADX가 하락하면은 똑같이 추세가 상승 하락으로 발생합니다. 상승하면은, 그죠? 그러니까 ADX는 이 ADX가 이렇게 쭉 높아진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확 떨어질 때도 ADX는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높아지는데 주가는 하락하죠. 자, 확연하게 표시되는데, 주가는 떨어지는데 까만색 선 ADX선은 올라가죠. 그죠? ADX 할 때 배웠죠. 추세 힘을 나타내는 것이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ADX는 DX의 N일 이동평균, DX를 이동평균한 것을 했죠. 그래서 DMI라고 합니다. 자, ADXR은 뭐냐면은 DX를 이동평균한 것이 ADX잖아요. 그러면 얘 ADX가 DX의 더 큰 놈이죠. 근데 DX를 또 이동평균한 게 나와요. 그러면 그것을 바로 ADXR이라고, 더 센 놈이죠. 더 이동평균한 것인가, 평활화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DX라는 것은 D 플러스 DI 플러스 마이너스 DI 나누기 플러스 DI 마이너스 DI의 절대값, 이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그 절대값을 구해서 곱하기 100을 한 겁니다. 그게 DX입니다. 위에도 한 번 더 나오죠. DX의 차이와 DS의 합계, 그죠? 이건 나눈 거죠. DX 차이는 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근데 이게 얘하고 마이너스 나누기가 좀 반대로 된 것 같네요. 이게 맞습니다. 이게 DX는 이게 맞습니다. DX. 요거는 좀 잘못된 거네요. DX와의 차이, 요렇게 돼야 정상입니다. 합계의 뒤에 차이를 합계로 나누는 겁니다. 여기 차이를 합계로 나누는 거죠. 이게 잘못됐네요. 정정할게요. 안 봤으면 또 헷갈릴 뻔했네요. 똑같은 거 보시고 또 뭐지? 했겠네요. 자, 함수식 플러스 di란 di 플러스라고 하고, 거기에 기간을 산정한 겁니다. 플러스 di는 di 플러스 페리어드, 기간이죠. 이 AVG 뭐라 그랬죠? 지수 이동 평균. 그 다음에 if 이것 또는 저것, 만약에 이것 또는 저것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여기 들어가면은 우리 그 나오죠. 어디죠? 여기 if 보시면은 여기 if 문 있죠. 조건은 얘가 얘보다 크면은 1이고 크지 않으면 0이라고 할게 라는 거죠. 얘도 위에 나오듯이 지수 이동 평균에 만약에 넣고, 전체 만약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가로를 잘 봐야 됩니다. 얘는 이 가로 끝이고, 얘도 이 가로 끝이고, 얘도 이 가로 끝인데, 이 가로는 여기까지가 가로입니다. 그래서 고가에서 전일 고가 빼고, 요거 뭐죠? 여기 나오죠. 여기 컨트롤 F 누르시면은 여기 우리 그 교재 있죠, 교재. 카페에 교재 가면은 수식 관리 해가지고 3번에 보면 이게 전체 다 설명이 돼 있죠. 인터넷 화면에서 컨트롤 F 누르시면은 이렇게 딱 엔터 치시면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여기다. 그러면 우측이다. DMI를 해볼게요. 그럼 DMI가 나오고, ADX 하면 ADX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전에 이거죠. 논리 곱이다. 얘도 되고 얘도 돼야 된다는 거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이해가시죠? 자, 이 계산하는 게 좀 어려운데 저도 이렇게 봐야 되지,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몰라가지고 막 보다가 깨달은 게 간단하네요, 그냥. 자, EAVG 지수 이동 평균이죠. 지수 이동 평균이고, if는 뭐죠? if는 이 계산이 맞으면은 1 아니면은 0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거면 이거, 아니면 이거.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계산식이 너무 길잖아요, 여기까지. 결론은 이 계산식에서 if문을 적용을 시키려면은 계산을 하다가 콤마를 보시면 되네요. 콤마. 네, 콤마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계산이 맞으면 콤마 예고, 이 계산이 맞지 않으면 그냥 0이다 라는 것이죠.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제 네모를 쳐보고 알았습니다. 지수 평균이 고가 빼기 전고가죠. 고가 빼기 전일 고가. 그 다음에 계산을 해서 0보다 크고죠. 크고. 그 다음에 고가 빼기 전일 고가를 빼서 전일 저가 빼기 오늘 저가를 뺀 후에 얘 둘 중에 고가 빼기 전일 고가가 크면 이 두 개가 다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0보다 더 크고 얘가 전일 저가에서 오늘 저가를 뺀 값보다 크면 고가에서 전일 고가 뺀 값이고, 얘 또는 얘가 맞지 않으면은 0이다 이런 뜻이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기간이죠, 기간. 그 다음에 나누기 EAVG 맥스 H 빼기 L, 고가 빼기 저가. ABS는 뭐죠? 절대값이죠. 그러니까 고가에서 저가를 뺄 때는 절대값이 필요가 없죠. 그죠? 콤마하고는 이게 마침표죠. 그러면은 전일 저가에서 오늘 고가를 빼면 전일 저가가 높을 수도 있고, 전일 저가가 오늘 고가보다 낮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뺀 값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절대값을 사용을 했다. 그 다음에 얘도 전일 종가 빼기 오늘 저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ABS를 해서 절대값을 두 개를 같이 구한 거죠. 그리고 기간을
해서 마지막에 이 세 가지의 값 중에 최고값을 곱하기 100을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얘입니다. TR이죠. TR. 트루 레인지. 실제 변동폭입니다. 이 값이 여기 나오는 거죠. average max h 빼기 l abs c1 빼기 h abs c1 빼기 l 피리어드 곱하기 100. 이게 DMI 이제 계산하는 방식인데 이 DI 계산하는 방식 안에 TR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맥스의 계산식 여기 있죠. 예, 당일 효과에서 전일 고가 빼고 당일 효과에서 전일 고가 빼고. 근데 이 순서가 바뀌어도 되는 게 처음에는 제가 순서를 왜 바꿨지 이러면 안 될 텐데 했는데 이 절대값이 들어갔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여기서 저기서 빼서 플러스가 되든 거꾸로 빼면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근데 절대값은 어차피 움직인 거리만 계산하면 되니까 절대값이기 때문에 순서가 전일 종가든 당일 고가든 바뀌어도 어느 것이 앞에 가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얘가 앞에 간 것도 있고 얘가 앞에 간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지, 얘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가 라고 했는데 이 절대값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트루레인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트루레인지 값이 지금 여기에 계산이 되어 있는 거죠. DI 값 안에. 이게 DM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DM. 그죠? 여기 보시면 DM 있죠. 고가에서 전일 고가에 뺀 절대값. 그죠? 그게 DM이라고. 자, 고가에서 전일 고가 뺐죠. 그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 그리고 전일 저가에서 당일 저가를 뺐죠. 마이너스 DM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값들이 모두 계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면은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DM도 마찬가지로 계산이 되어 있는 거죠. 전일 저가에서 당일 저가, 그 다음에 고가에서 전일 고가, 전일 저가에서 당일 저가, 전일 저가에서 당일 저가 맞으면은 뭐예요? 맞으면은 얘고 마이너스 DI가 되는 것이고 틀리면은 0이다. 그래서 플러스 DI가 될지 마이너스 DI가 될지 결론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누기에서 TR을 하는 거죠. TR. 트루레인지를 나눠서 만든 값이 바로 DI 플러스 DI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이 계산하는데 힘들어가지고 며칠 동안 어떻게 봐야 되지 싶어가지고 계속 보는데 결국은 별거 아닌 것에서 답을 찾았네요. 저하고 비슷한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 조금 상세하게 풀었습니다. 이 콤마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제가 그걸 안 보고 이게 왜 이렇게 계산이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결국은 이게 핵심이네요. 이거를 달달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DI-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한다는 거죠. 자, DI 플러스 DI 마이너스 아까 위에서 봤듯이 여기 있죠. DM의 N이를 한 것이 DI라 했죠. 그러니까 이 간단한 것이 바로 이렇게 계산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먹을 수 있느냐? 활용할 수 있느냐? 플러스 DI가 마이너스 DI를 상향 돌파할 때는 매수 신호. 어떠냐면은 이 빨간색이 플러스 DI고 파란색이 마이너스 DI입니다. 그 다음에 까만색은 ADX선입니다. ADX선. 자, 보면은 이 빨간색 선이 파란색 선을 탁 뚫고 올라가요. 여기서. 그죠? 여기서 올라가죠. 여기서 올라가죠. 그러면 여기서 매수 신호입니다. 여기 교차하는 지점 여기죠. 여기서 이제 뚫고 올라가는 찰나죠. 그래서 여기에 올라가다 DX 플러스가 DS 마이너스를 탁 뚫고 올라가니까 여기서 매수 타이밍이 탁 온다는 거죠. 하향 돌파할 때는. 반대로 얘가 이렇게 떨어질 때는 매도 접근을 해야 된다. 과매수 과매도 구간에 이게 참 잘 맞습니다. 과매수 과매도 구간. 그러니까 과매도 이런 데서 CCI로 봤을 때 과매도 구간이다. 0선 이하일 때 또는 20선 이하이다. 30선 이하일 때 아니면 ADX가 얼마 이하일 때 얘가 얘를 뚫고 올라갔을 때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무조건 지정을 하면 어때요? 이런 자리에서 지정해가지고 어디야? 여기 이런 자리에서 지정해가지고 물론 수익은 나겠지만 그런 자리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매도, 여기도 매수, 그죠? 여기는 크게 빛을 못 보는 자리죠.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크게 빛을 못 보는 자리죠. 그러니까 이런 횡보장이나 약간 하락 추세에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매수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면 이 DMI와 ADX를 활용을 하되 이런 것들을 잡아주려면은 다른 지표를 갖다가 추가를 해서 같이 곁들여서 사용하면은 좀 더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여기 나와있죠. 행보장이 조정장에서는 요 매수 신호 나오더라도 신호 1의 고가를 돌파하지 못하면 매수를 유보하거나. 이게 뭐죠? 고가를 돌파하지 못한다. 가령 여기서 빨간색이 치고 올라왔어요. 치고 올라왔는데 전일 고가보다 뚫지 못하면은 얘가 뚫었다 하더라도 안 사는 겁니다. 얘가. 그죠? 여기가 많이 뚫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DX 작성을 한번 해보세요. DMI 기준선 돌파.
자, D 플러스가 D 마이너스를 돌파한 거죠. 그래서 추가하면은 이런 조금 위험한 구간도 나온다는 거죠. 그죠? 이런 구간도 나온다는 거예요. 돌파했는데 조금 시원찮다. 그죠? 근데 마이너스 되는 것도 있겠죠.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자, 정리해서 한번 볼게요. 심택. 물론 올랐다 내렸지만 이런 것들도 좀 위험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얼마 오르지 않았지만 이런 것들도 좀 위험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얘가 그 위험할 때 우리가 고가를 돌파한 후에 매수를 한다 하면 조금 더 안정적인 매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다 뭘 넣어야 되겠습니까? 고가를 돌파한 후에, 이런 고가를 돌파한 후에 어떤 게 좋을까요? 가령 이런 자리다 그러면 그냥 주가 비교를 하면 되겠죠. 주가 비교라든지 등락률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봉전 고가를 영봉전 종가가 뭐 1% 이상이다 그러면 빨간색이 좀 많이 줄어들 거예요. 맞죠? 쫙 줄어들죠. 또는 이거 말고 주가 비교를 해도 되죠. 주가 돌파를 해도 됩니다. 주가 돌파도 뭐 마찬가지죠. 일봉전 고가를 상향 돌파할 때 뭐 이런 식으로 해도 40색인데 좀 줄어들 겁니다. 한번 볼게요. 38개로 줄었죠. 그 다음에 주가 비교도 있죠. 일봉전 고가가 영봉전 종가를 뚫고 올라갈 때, 그죠? 그럼 얘를 한번 빼볼게요. 상향 돌파하는 걸 빼고 하면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도 많이 없어졌죠. 자, 대상 변경 보시면은 뭐 보통 코스닥, 코스피를 많이 하시는데 관리 종목이나 투자 이런 거래 정지 종목은 안 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정리 매매도 안 하시는 게 맞고, 대주 관한 종목은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종목이죠. ETF나 스펙 이런 것들도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잘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담보대출 불가능, 요것도 조금 위험할 수 있지만 그래도 슈팅 나오는 종목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끼워 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여기서 아리랑 미국 이런 거 지수 뭐 이런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뭐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목적법인들도 사라질 겁니다. 그럼 좀 많이 사라졌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추려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요런 데서. 그래서 ADX는 무조건 플러스 DI가 플러스 마이너스 DI를 뚫고 올라간 데서 무조건 사는 자리가 아니다는 거죠. 그죠? 이런 자리 좋잖아요. 그죠? 이런 자리 착착 꾸준하게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런 자리는 뚫고 올라간 자리가 아니죠. 이미 위에 있는 자리죠. 기죠? 네. 그래서 이런 자리를 잡으려면은 나중에 뭐 우리 CCI 배웠죠. CCI를 뭐 섞어서 쓴다든지 관리를 하면 되겠죠. 여기서 만약에 CCI가 54였다. 그 다음에 얘는 200이죠. CCI는 어디서부터 과매도 구간입니까? 100이죠. 여기가 100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54에서 지금 240까지 올랐으니까 100부터 올랐으면 어떻게 돼요? 뭐 한 중간에 샀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DMI를 어떻게 활용하면 됩니까?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DI 플러스가 DI 마이너스보다 위에 있고 ADX가 상승 추세일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ADX 해볼게요. ADX를 했다. 자, ADX가 뭐죠? 상승 추세가 지속적으로 연속 상승하고 있다. 그죠? 추가하고. 그 다음에 비교. ADX가 이 DMI를 비교해야 되겠죠. DMI 되겠지. 비교. DMI가 DI 플러스가 DI 마이너스 커야 되겠죠. 주가. 그죠? 그 다음에 ADX 선도 뭐보다 커야 되죠? 이 DI 마이너스보다 커야 되겠죠. ADX DMI 이걸 봐야 되나요? 이상 이하 범위 돌파 ADX가 기준선 비교를 하면 되겠네요. ADX 선이 DI 마이너스 선보다 위에 있을 때, 이렇게 추가하면은 항상 이 파란색보다 이 빨간색과 검은색 선이 위에 있을 때, 그 다음에 CCI가 배운 고다리 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섞어 쓴다는 거를. 지금 이렇게 좀 중구난방으로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CCI가 뭐죠? 100 이상일 때, 기준값 이상. 그러면은 CCI 선이 100 이상일 때 추가. 그러면은 종목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도 아까보다 더 깔끔하죠,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이런 그 활용 방안도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좋은 방향이 나올 겁니다. 나중에 이제 중급 정도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것들 활용하는 것들도 제가 나중에 할 건데, 너무 또 좋은 거는 이게 공개해 놓으면은 다 같이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여튼 ADX 값뿐만이 아니고 DI 플러스 마이너스 기준값 이상 이하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이 ADX 선의 값, 그죠? ADX 선의 값, CCI처럼 이게 100 이상 선, 그 다음에 ADX, 그 다음에 DX 선도 범위를 정할 수가 있어요. DX 14가 뭐 얼마다, 요 기준선 있죠, 이런 기준선. 그러면 30 이상이다.
DI가 30 이상이다. 그러면 이 종목이 또 줄어들 거예요. 그죠? 또 줄어들죠. 그 다음에 ADX 값이 얼마 이상이다. 30 이상이다. 추가하면 또 종목이 또 줄어듭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줄여나가는 거예요. 줄여나가면은 웬만하면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을 조금 더 깔끔하게 걸러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자, 그 다음에 추세전환 다이버전스 활용은 주가하고 DI 플러스 DI 마이너스 차이가 줄어들거나 DI하고 DI 플러스가 이렇게 많다가 이렇게 줄어드는 경우 있죠. 줄어드는 경우.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그럼 지금 주가는 올라갔는데 주가는 이렇게 올라갔죠. 근데 DI 플러스는 어때요? 주가가 내려왔죠.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 그걸 다이버전스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곧 하락하겠구나. 이런 자리 막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요런 구간에 또 좁혀지는 구간들, 요런 좁혀지는 구간들은 이제 횡보 가능성이나 하락 가능성이 또 있다.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허수 구간이 많으니까 다른 보조지표하고 제가 혼용을 해라고 여기 또 넣어놨는데 꼭 이제 뭐 우리 ADX와 DMI와 그 다음에 CCI 이제 세 가지 배웠는데 요걸 가지고 또 여러 가지로 조합도 해보고 아 이게 이래서 그렇구나 저래서 그렇구나 이런 것들도 조금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ADX나 X나 DI 요것들이 뭐 한 25선 20선 이하일 때는 변동성이 별로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30에서 40선 정도 되면은 30에서 한 50 수치가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방향성이 좀 정해진다. 30에서 50 여기서 여기까지죠. 30에서 50 뭐 이 정도 이런 구간. 그 다음에 얘는 이 100 이상이 되면은 좀 과열직으로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100 이하가 되면 마이너스 100 이하가 되면은 자 50 정도 넘으면은 이제 어떻게 된다? 좀 강하다. 그 다음에 한 70 그 다음에 뭐 60 이상 70 이상 70 이상 한 80 정도 되면은 굉장히 강한 겁니다. 80이 어디야? 80은 뭐 오지도 않았네요. 얘는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면서 조금 종목에 대입을 해보면은 조금 더 좋은 수치를 좀 찾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DMI 뭐 ADX 같이 곁들여서 복습까지 해봤는데 뭐 재밌죠? 이런 것들 좀 알아보시면 재밌고 천천히 한 두세 번에서 한 5번 정도 보시면은 점점 눈에 확 들어올 겁니다. 이게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몇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요 수치 계산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보였는데 이제 별로 그렇게 복잡하게 보이진 않는다는 거죠. 뭐 MX, 맥스 이런 것도 다 이제 아시겠죠. ABS도 아시겠고 이게 다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쓰다 보면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뭐 TR 이런 것들도 하나씩 공부하다 보면은 나오는 거기 때문에 TR은 우리 수식 관리자도 배웠죠. 그래서 계속 보시다 보면은 이제 몸에 익습니다. 몸에 익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누군가가 주먹질을 하면은 자동으로 고개를 싹 하고 피하는 더킹처럼 뭐 권투할 때 더킹 숙이면서 피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몸이 이제 가다듬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고수의 길로 들어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시간은 뭐죠? 요거죠. 선형 회기선을 배울 겁니다. 한글로 적어놨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이션 라인, 선형 회기선. 요 뜻하고 또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